네,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있었던 내용들 브리핑 통해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이 좀 환하게 장대 양봉을 켜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빨간색 원피스를 입어봤는데요.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욕 증시 분위기가 간밤에 또 좋았거든요. 그 흐름을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대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엇갈린 양상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안에서도 나스닥 지수가 1.24% 뛰어오르면서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점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다우지수는 0.25%의 하락으로 진행이 됐죠. 8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그려가면서 2018년 이후로 최장기간 연속적인 내림세를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무엇인가? 현재 미국 증시에서는 일부 테마주들 그리고 M7 기술주들로만 자금이 유입되는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 기술주들이 오르고 있는 이유로는 이제 FOMC를 앞두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10년물 금리가 4.397%까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빅테크주들은 현금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고금리 여건에서도 잘 버텨준다라는 특징이 있죠. 이러한 특징이 반영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양자, 드론,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시세가 몰리면서 또 시장의 힘을 더 보태는 특징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인데요. 브로드컴이 11.2%, 이제 전날 24% 폭등에 이어서 이틀 연속 급등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위협을 가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엔비디아는 거기에 대한 우려감, 그뿐만 아니라 TD증권의 권민치 애널리스트가 내놓은 이야기인데요. 지금 블랙웰의 웨이퍼 테스트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과열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1.7% 하락을 했는데 이제 $130 선마저도 위협당하고 있다는 점 체크가 가능하고요. 또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점도 챙겨보셔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테슬라는 6.1% 오늘도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터치했는데요. 잠시 후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의 5일 동안의 차트를 들고 왔습니다. 39.71% 한 주 동안 상승을 했고요. 오늘 정확하게 $250 선을 터치해 줬습니다. 실적 발표 결과가 워낙 좋았고 이후에 여러 IB들이 이 목표가 상향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개장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기존의 $190에서 $240로 PT를 높여 잡으면서 대형 고객사들을 확보한 점이 긍정적이다. 앞으로 수년간 매출과 이익 성장률의 확대에 이 점이 기여할 것이라는 코멘트를 전했습니다. 어제 브로드컴이 급등을 하자 우리 증시에서도 이수페타시스라든지 SKC, ISC, 필옵틱스 등의 이 소부장주들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시세를 내줬잖아요. 특히 유리기판의 경우에는 브로드컴이 컨퍼런스 콜에서 유리기판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은 데 따른 영향을 받아갔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이들 종목들 바라봐야 할지 지켜보시죠. 다음은 테슬라 이슈입니다.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테슬라. 과연 그 끝이 어디까지일까 아주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간밤에는 $460 선도 훌쩍 뛰어넘으면서 이제 연초 대비 상승률로는 75%를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주가를 밀어올리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작용을 했는데요. 댄 아이브스가 어제 과감한 PT를 내놨죠. $515, 불케이스 시나리오로는 $650까지 제시를 한 점, 모델 S의 가격 인상 소식,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일 이제 20일에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옵션 거래 물량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더해서 장 마감 후에 한 가지 뉴스, 미즈호 역시도 아이브스와 동일한 목표가 $515를 제시했다는 소식인데요. 자율주행 규제 완화 그리고 경쟁사 대비 낮은 EV의 비용 구조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아주 독특하고 독점적인 순풍
구조가 기대된다라는 코멘트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2%대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 하지만 테슬라를 제외하고 봤을 때에는 그 밖의 전기차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엇갈린 시세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인수팀이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지원 중단을 권고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고요. 포드는 목표가 하향 소식까지 겹쳐지면서 3.9%의 내림세, 그리고 트럼프가 모든 배터리 재료에 관세를 부과하라 이런 오더를 내렸다는 소식에 따라 프레이 배터리라든지 FMC 등의 배터리 소재 관련 기업들이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이 뉴스들은 우리 증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뉴욕장 핫테마 한판 정리해 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테마성 움직임들이죠. 양자, 드론, 암호화폐 오늘도 부각이 됐는데요. 양자의 경우에는 옵션 만기를 앞두고 거래량이 4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그마한 호재에도 아주 민감하고 빠르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특징이 있고요. 모건 스탠리가 대장주인 아이온큐의 목표가를 상향했다는 소식이 들려옴에 따라서 주가 23%의 급등세 연출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미국 뉴저지 그리고 뉴욕 상공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여러 대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출처가 중국이 아닌가 하는 루머가 확산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트럼프 당선인이 자국의 드론 기업들을 서포트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내놓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까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장남이 자문위원회에 합류하고 있는 unusual 머신이 17.9%, 그 밖에 여러 드론 관련주들 일제히 급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간밤 장중 10만 7천 달러 선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따라서 암호화폐 관련주들 역시도 좋은 시세를 내줬네요. 지금부터는 국내 전략 가보시죠. 어제 우리 시장 복귀부터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재료가 산발적으로 많은 구간, 저점 인식은 확산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을 도모할 재료는 무엇인가? 여기에 시장은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다소 2,500선까지 도달한 지수에 있어서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했고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세론 움직임 속 FOMC 경계감까지 더해지면서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0.2%의 약세, 코스닥은 반면 0.7%의 추가 강세를 도모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 외국인들은 여전히 현선물 우리 시장을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양시장에 있어서도 외국인의 매물 출회가 이어졌고요. 기관 측면에서도 어제는 좀 아쉬웠습니다. 기관 연기금 쪽에서는 1,000억 원 넘게 여전히 담고 있지만 금융투자 쪽의 매수 물량이 급격하게 좀 줄어들었고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기관의 순매수 규모는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견인할 수 있을까에 대한 움직임들을 지켜봐야 할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어제 거래소 쪽에서 개인들이 한 7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왔다는 점, 3,000억 원 넘게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지수의 상단을 좀 제한시켰던 요인 중에 하나는 또 하나가 또 환율이죠.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런 내용들을 주말 사이 소화하고 첫 열렸던 월요일장인데 환율이 더 올랐습니다. 1,435원까지 반등하는 움직임 나오면서 당분간 원달러 환율의 상승 움직임 지속될 수 있다는 측면의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제 올랐던 쪽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었는데요. 반도체 소부장단의 반등. 앞서 이야기 나온 것처럼 브로드컴 그리고 지난주에 마벨 테크놀로지의 호실적 영향에 따르면서 AI 반도체 쪽으로 특히 ASIC 잠시 후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주문형 칩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소부장단 좋았고요. 자율주행 드론, 트럼프 트레이드의 움직임 속에 반등 주고 있습니다. K 드론의 경우에는 해외 수출 300억 달러, 200억 달러 돌파 이야기가 나오면서 개별적으로 우리의 수출 모멘텀까지 더해지는 모습이었고요. 전력기기, 미용, 변압기와 전선 그리고 미용 보톡스, 톡신과 미용기기까지 K 특산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들 종목들에 대한 수주 기대감은 선별적으로 계속적으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며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2,500선을 어제 장중 회복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힘을 어제 확인했죠. 그러면 그다음 지수의 넥스트 레벨은 어디일까요? 지금 시나리오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 계엄령 선포되고 해제되고 다시 한번 탄핵 정국으로 들어서면서 우리 시장이 12월에 정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그때 가져왔던 시나리오입니다. 예전에 당잠사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사실상 정치적 교착 상태 장기화보다는 이 첫 번째 어쨌거나 이제 다음 이제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 시행 기대감을 반영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약세 압력을 딛고 신정부 출범 기대감으로 지수 회복 시나리오. 이 구간에서는 정책 따라 업종별 차별화가 이어질 거다라는 것이 증권가의 시각이었고요. 조기 대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추경 편성이라든지 그 다음 재정 정책 확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금리가 올라갈 거다. 이미 3년물 한 국채 금리 국고채 금리 중심으로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환율 보시면 윤곽이 명확하게 잡힐 때까지는 높은 레벨대의 환율이 유지될 거다라는 시나리오 보이시죠? 아무래도 1,435원 선에 머무르고 있는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감안해 봤을 때 당분간은 이렇게 상단 압력 더 치고 올라가진 않더라도 높은 레벨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부분 너무 우려하기보다는 윤곽 잡힐 때까지 원달러 환율은 다소 높다라는 측면에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의 넥스트 레벨 그 힌트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계엄령 사태 때문에 코스피가 139포인트 뚝 떨어지면서 하락했고요. 지금은 133포인트 정도 만회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 이후의 움직임은 이 네 가지 포인트에 달려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 탄력 둔화되는지 여부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보셔야겠죠. 탄핵 심판 결과를 주시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빠르게 해소되는지 여부 첫 번째로 확인해야겠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위안화 약세 움직임 다소 좀 따라갑니다. 개별적으로 원화 약세가 우리 정치적 리스크에 지금 노출되어 있기는 한데 중국도 도와주질 않네요. 어제 발표됐던 실물 지표들 보니까 고정자산 투자, 소매 판매 모두 다 예상을 크게 밑돈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개선되진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도 여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수급 변화는 지속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죠. 기관이 12월 들어서면서 3조 원 넘게 우리 시장을 담았는데 여기서 더 사줄까? 어느 정도나 더 사줄까가 지금 관전 포인트입니다. 게다가 이 구간에서 기관이 덜 사고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지수의 추가 상승은 다소 어려울 수 있겠죠. 조기 대선 윤곽 매우 중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상법 개정안 통과도 개별적으로 중요합니다. 세법 개정안은 이미 예산안 통과되면서 같이 통과가 됐는데 상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아직 과제로 남아있죠. 야당 쪽에서는 이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토론회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이제 소액 주주들까지 확대하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FMC 중요하겠고요. 자, 그러면 개별적인 섹터별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지형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사상 최고가 행진 22,200포인트 선을 돌파하고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엔비디아가 견인했었던 지난 7월의 고점을 전혀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을 견인하고 있는 건 마벨, 팔란티어, 브로드컴입니다. 이렇게 주도주가 바뀌고 있는 흐름 안에서 우리 시장은 어딜 봐야 하는가 계속적으로 찾는 움직임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힌트가 많이 나오고 있죠. JP 모건 체이스에서는 AI 성능 개선에 필수적인 고성능 주문형 반도체 ASIC 이 시장을 주목하자. 지금 글로벌 AI 칩 시장 안에서 이 ASIC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내년에는 한 21%에서 2028년에는 28%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대행할 것이다. 그 안에서 핵심 종목이 될 브로드컴과 마벨을 매수하자라고 리포트에 제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IB 그리고 국내 증권사에서 M7, 그 차기 주자가 될 종목들로 브로드컴, 마벨, 팔란티어를 꼽고 있습니다. LS증권에서는 ASIC 산업 성장이 본격화되면 국내 최대 수혜로 봤을 땐 사실 디자인 하우스가 맞기는 한데 삼성의 파운드리 ASIC 이 수주가 예상보다 좀 더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드라마틱한 수혜가 기대되지는 않는다.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구간 안에서 차세대 HBM과 관련된 내용들, 프리미엄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잘 해나갈 SK 하이닉스, 그리고 유리기판 쪽으로는 기대해 볼 법하다라는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고요. DS증권에서도 커스텀 HBM 요구되는 ASIC 칩, 이 시장 안에서 프리미엄 제품 시장의 양극화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하우스, MPU 팹리스, 유리기판,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이 CCL, 새로운 밸류체인 안에서의 대장은 누가 될 것인가 지속적으로 관심 필요해 보입니다. 두산의 경우에는 어제도 계속적인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닷새째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월부터 아마도 엔비디아로 추정되죠. 비백, 이 CCL 양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미국의 빅테크 ASIC 내재화 움직임 속의 대표 수혜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랠리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개장 중계 때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형 변화에 있어서 도대체 HBM 관련한 종목들은 언제쯤 회복이 나오느냐, 이 부분도 지켜보셔야 될 포인트인데요. 물론 12월 들어서 삼성전자가 한 4.7%, SK하이닉스가 한 10%가량의 월간 회복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더불어서 마이크론도 간밤에 보니 올랐더라고요. 5%의 반등, 12월 10% 반등 주고 있습니다. 다만 고점 대비 아직도 조정권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분기점이 될 18일 실적입니다. 우리 시장에는 19일 즈음에 반영이 될 텐데요. 지금 매출의 컨센, 영업 컨센, 주당 EPS, 이 컨센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JP모건체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아마도 이 기대치를 상회한 실적을 보여줄 거로 기대한다. 그리고 TP 180달러 유지, 지금 100달러 정도 회복한 구간입니다. H200의 강력한 출하량과 수요 회복에 따라 호실적 기대는 되는데 그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JP모건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기대치에 대해서는 좀 기대가 많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따라서 확인 필요하겠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이번 마이크론의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우리 시장의 연말 연초에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컨센을 웃도느냐 보다 그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중요하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2차 전지까지 점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럼프 인수위 쪽에서 예상했던 대로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 7,500달러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폐지시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중 전기차 확산에 따른 것을 막겠다는 입장으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이 내용을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했습니다. 2차 전지의 추가 하락이 불가피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런 가운데 개별적으로 SK이노베이션, 그러니까 SK온 자회사죠. SK온과 미국의 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루오벌 SK 합작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지금 대출을 통과시켰다, 대출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13조 원 넘는 정책 지원 대출을 통과가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바이든 현 정부에서는 이 지원금을 빠르게 좀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 SDI랑 스텔란티스의 정책 지원 대출도 통과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정부가 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더 빠르게 지속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정책 지원 대출도 실질적으로 지원 대출이 가능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 섞인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호재보다 이 악재를 더 크게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불안 심리도 있습니다. 이미 빠질 대로 빠진 상황에서 어제 보니 양극재만 소외를 좀 받았는데 외국인들 경우에는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LNF,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량 매수는 아니지만 저점에서 조금씩 사모아가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같은 악재들 선 반영하고 이제는 반등을 도모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당분간 일단 다음 행정부 들어서는 움직임까지는 지켜보자 전략을 유지해야 할까요? 이 부분 개장 중계 녹연에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은 여기까지 살펴봅니다.